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살인 아이를 기르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이번에 몇 년 만에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참 좋았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런 행복을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아이를 가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하루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행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무려 7년이나 아이를 기다려왔고 몸도 마음도 참 힘들었지요. 그러던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아이가 찾아와 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어렵게 가진 아이라 그런지 더욱 특별한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웠지만 그때의 어려움을 이겨내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책임감이 강하시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자식들을 사랑스럽게 다루시며 가정을 위해 희생한 분이셨어요. 그런 부모님 덕에 저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고, 특히 외동딸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나 결혼한 부모님은 서로 사이가 참 좋으셨어요. 부부싸움은 듣지 못하고 아버지가 언제나 어머니를 배려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 나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고 싶었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어려서는 몰랐지만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을수록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환상은 조금씩 깨어지고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을 만났어요. 지혁 씨는 학벌도 직업도 나쁘지 않으며 처음 만난 소개팅에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날 줄은 정말 몰랐지만 그 인연을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나보다 2살 많은 남자와 소통하기 쉬웠어요. 그리고 외모도 제 취향에 가까웠고 매너도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솔직히 봐도 누구나 성공적인 소개팅이라고 생각할 만한 분이었지만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이전에도 나쁘지 않은 남자들을 만나봤지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한 명씩 모든 사람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 오히려 외모를 포기하고 성격 좋은 사람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물론 성격 좋은 남자도 단 하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상대방도 저를 좋아하는 건지 그게 계속해서 불안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데이트를 했는데 항상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매달려 있었어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나 이상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날수록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허세가 없고 사람이 너무 착해서 착하다는 게 오히려 단점이었을 것 같아요.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나 봐요. 그래서 여유 있고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알바생이 이러이 물 흘린 물건을 받아주기도 하고 너무 착한 게 오히려 단점일 정도였어요. 이런 그의 모습에 제가 마음이 녹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심과 기대가 함께 얽혀 지혁 씨를 만났고 사귀면서 더욱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은 지혁 씨가 나를 먼저 소개하길 원했다는 것이었고 그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원래 우리는 서로의 지인 결혼식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부케를 받았는데 그 순간 지혁 씨가 나를 보고 소개를 부탁한 것이었죠. 그래서 나는 부담스러워하여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 순간부터 지혁 씨는 내 밝은 모습에 이끌려 점점 더 궁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용기를 내어 번호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내가 먼저 자리를 뜨는 바람에 지인에게 소개 부탁밖에 못했죠. 우리는 서로를 1년 이상 사랑하며 지내왔고 그때 남자친구는 사랑과 잘하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이 연애 결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집안끼리 결혼을 맺는 전통이 있어 우리는 서로 먼저 사랑을 키워가며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엄마는 매일 짜증을 내고 아버지는 대화를 하지 않았죠. 사이가 좋지 못해도 결혼한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결혼 준비 과정과 부딪힌 어머님의 반대로 충격을 받았던 경험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의 불편한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그 후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정말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어려운 시간을 겪은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은 이해와 포용을 키우며 앞으로도 서로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까지 아무 말도 없어서 둘 사이를 허락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난 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왜 이제서야 말도 없으셔서 그런지, 연애야 지가 하고 싶다니까 내뜨는 거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솔직히 지혁이가 마냥 어리고 순수한 애도 아니고 설마 하니 그렇게 생각이 없을 줄은 몰랐네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일인데 왜 차기 좋다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그럴 줄은 몰랐다는 말이에요. 지혁 씨가 외조본 이미 시작하신 어머니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집안에 여유가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재벌가 도 아니고 설마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내가 우리 집보다 여유가 많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결혼을 못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막장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겪은 연이 도저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네요. 연수 양이 우리의 뭘 보고 좋다맨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모노를 나무라고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와서 결혼 반대한다고 나를 원망할 게 아니라 분수를 모르고 버텼던 차기 탓을 해야 맞지요. 나도 결혼해봤지만 결혼은 결국 끼리끼리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들만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연수 양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야? 지금은 젊고 잘 모르니 서로가 잘 맞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그리 길지 않은데 앞으로 살아가며 부딪힐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그것들을 견디고 맞닥뜨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알아듣고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이전에 제게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왜 제게 따로 만나자고 했을까요? 자신의 입으로 아들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제게 이렇게 협박적인 말씨로 제안하는 거군요. 그 상황에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할수록 너무 당황했어요. 즉흥적으로 지혁 씨에게 이별을 제안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이별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봐도 어머니의 반대로 지혁 씨와 헤어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결국 나는 지혁 씨에게 어머니와의 상황을 전부 이야기하였습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던 일이라면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결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지혁 씨도 관계자였기에 말해야 했던 거죠. 지혁 씨도 어머니가 그럴 줄은 몰랐는지 꽤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게 행복해야 한다고 하신 분이셨는데요. 엄마가 조건만 보고 결혼한 결과 불행했기 때문에 사랑을 찾고 싶다는 말인 줄 알았어. 하지만 설마 연수 너한테 가서 그런 말했을 줄은 몰랐지? 일단은 엄마와 다시 대화해 볼게. 좀 기다려줘. 나 아들한텐 상황을 전달했다고 알고 있어. 어머니가 얼마나 화났을지 상상할 수 없지만 따로 설득한다 해도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갈피를 못 잡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재국 씨가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간 꾸준히 설득해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3자 대면을 한 날 어머니께서 마지못해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 그것도 제가 이쁘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들 덕분이겠지? 나중에야 알았지만 어머니가 아들이라면 끔찍이 하시는 분이시더라. 솔직히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었어. 너무 일찍 남편과 이혼하고 사이에 제2자 오연애조차 안 하고 아들만을 보고 살아오셨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었겠어? 나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알아. 어머니가 그러시는 것도 다 자식을 위한 애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조금 유별나시긴 하지만 어머니를 이해하기로 했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
나는 남편 만나 호화로운 결혼을 바란 적은 없었지만 어머니 덕분에 부럽지 않은 결혼을 했어.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 준비를 위해 고급 신혼집에 호텔 결혼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예뻐서 준비를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아마도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디거 너 이쁘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아들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무 눈에 띌 만큼 예쁘다 보니 적당한 것을 찾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내가 모르는 어딘가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아들을 위한 준비를 위해 신경 쓴다고 하시곤 했어요. 어머니는 늘 나에게 마음 안 쓴 척 하신다고 하셨지만 나는 그런 억울함을 느꼈어요. 어떻게든 갓기로워주고 예뻐해 주시리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나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항상 나의 행동을 지적하고 비판하시니 마음이 상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견디려고 애썼지만 조금씩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글쎄요. 그런 얘기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많이 보지 않아도 어머니와 만나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 식사만 하는 날이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매번 소화제를 먹어야 할 만큼 그 자리가 불편해졌어요. 남편 앞에서도 조용히 무시당하고 구박당하는 탓에 남편도 불편해하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돌파해보고 칭찬도 해주고 안아봐도 역효과만 나타났죠. 아빠, 연수 좀 칭찬해주세요. 연수처럼 밝은 며느리 흔하지 않아요. 딸 나 없어서 딸 같은 며느리가 보고 싶다던데 딸도 다르죠. 너도 차이 많니? 너는 항상 어서 만들고 그랬어. 너가 거둔 거라고 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 넣어야 된 걸까? 항상 다른 건 해요. 이래서 며느리를 잘 들여야 한다고 하네. 일반적으로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생각해보다 보니 남편이 처음엔 잠잠히 해주면서 고마운 줄 알았는데 나에 대한 더 미움만 보여서 같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아빠가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됐죠. 그래도 남편과는 사이가 좋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버텼던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반대하는 결혼을 한 것에 대해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남편만 본다면 정말 제가 평생 그리던 그런 남편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 생기는 사람이라 부모님도 주변에서도 사위 잘 뒀다며 언을 칭찬이 자자했죠. 그래서 정말 시어머니만 뺀다면 완벽했던 저의 결혼 생활이었네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더 시어머니를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에게 아무리 섭섭해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고 길러주신 분이고 또 시어머니 덕분에 받은 것도 많았으니까요. 남편이 일하고 있는 곳도 시어머니 회사였고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잘해보려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더 말을 꺼내면 남편 혼자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쌓이는 감정은 지울 수가 없었고 결국 참아내던 저도 폭발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벌써 저희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한 지도 5년이 넘어갔고 그동안 어머니는 늘 여전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도 많이 지치시는지 이전 같지는 않으셨고 저도 웬만한 잔소리는 요리조리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그 말은 정말로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날 많이 바라는 것이 뭐냐 결혼할 때 말하기로는 내가 할 얘기를 확실히 했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잘 키우는 것뿐이라고. 그런데 너는 뭘 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도 못하니 벌써 몇 년째 무소식이야. 사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빨리 가지길 바랐지만 이상하게도 아이가 오지 않았어.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해서 우리에겐 방법이 없었어. 나이도 벌써 30 중반인데 긴장돼. 게다가 시어머니가 손자 타령을 해와서 더 스트레스 받고 말았어. 우리 부부보다 더 아이를 원해했을 텐데 시어머니는 나를 계속 잡아서 아이를 얻지 못하는 제 자신을 비난했어.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러다 그런 건지 남편을 위해 다른 여자를 찾으려고 했어? 어머니는 갑자기 남편을 이사로 보내고 새 비서를 붙였지. 남편은 비서도 필요 없다며 거절했지만 어머니가 고집부리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다 남편이 비서를 이상하게 느낀다며 내게 얘기하더라. 비서들이 아침에 몸에 좋은 것을 마시라고 해서 고맙다고 받아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것,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나를 어깨로 톡톡 치는 손님을 만났다. 그 손님은 내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하길 원했지만 너무 불편했다. 원래 회장님들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지만 나는 왜 알아야 하는 걸까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비서 업무의 한계를 알 수 없었고 상사의 컨디션을 돕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그 비서가 너무 무례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비서의 무례함을 자주 언급하며 불편해했고 그 상황이 계속되자 나도 이상하다고 느꼈다. 사실 남편은 둔한 편이라 다른 여성이 접근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비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비서가 센스 있었고 말씀하려 했지만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비서가 필요하다면 남성 비서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여자 비서와 같은 공간에 있기도 불편했고 5번째 비서가 여자로 보인다는 점도 불편했다. 하지만 그 비서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유혹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연인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보니 연인에게 오해를 주겠죠. 네, 이러한 이야기로 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지기라도 발 한 번만 더 한 거예요. 나는 이들이 하도 애가 안 생기니까 니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심했지. 혹시 지역이 같다고 생각한 거니? 하지만 결국 안 그랬으면 됐겠지? 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난리야? 그런 일을 벌이셨나요? 연락 주셔서 사과나 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태도를 보였어.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몇 번이나 물어봐도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어. 그날 이후로 1년간 어머니를 보지 않았어.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그냥 내가 미워서 괴롭히려고 그러신다고만 생각했어. 미운 며느리가 눈에 안 보일 때가 얼마나 행복할지 생각했어. 그러다 남편이 어려워하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 후로도 계속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어.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벗기면 마음이 참 편했어. 마음이 편해지니 결혼 7년 만에 임신하게 됐어. 포기했다 생각했지만 뜻밖의 행복이 찾아왔어. 어쩌면 이동안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 모두 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원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를 계속 못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손녀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줘야 했죠. 한 달이 지난 후 남편이 그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도 시험 아니겠어요. 무서웠고 시어머니가 불만을 품거나 짐을 얹을까 봐 더 걱정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거의 1년 만에 만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 오면서 선물로 많은 것을 싸오셨고 부르는 말투도 매우 다정했어요. 아가, 우리 사이에 이해가 있어도 이제는 우리 가족이 늘어난 마당의 과거는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도 나쁜 일은 입구 앞으로 내어버리고 우리 아이만을 생각해야지 이야기를 들으며 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아주기를 원했어요. 이후 어머니는 제 상태를 항상 챙겨주시며 남편 대신으로도 챙기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누군가의 성별이었어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초음파상으로는 엄마를 닮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한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엄마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엄마는 처음에 그 의미를 모르고 당황했다. 엄마는 아이가 딸이라고 생각했고 아들 태몽을 꼬았기 때문에 착각한 것일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엄마가 자신의 아이가 아들일 것이라고 말씀을 해서 엄마는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아이가 태어난 후 단 오히려 엄마는 딸을 만났다. 아무튼 결국에는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를 받아들이고 이제 아이를 소중히 키우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더라도 머리도 최근에 나에게 적잖이 설교해 주었고 나는 그만 멈추면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바랐던 행복한 가정을 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했고 어머니는 내가 임신한 동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했고 정말 아낌없이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임신 기간 동안 먹지 못한 음식이 없었고 비싼 마사지를 받으며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은 제게 초호화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셨어요. 비싼 조리원에 가는 생각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받는 시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기쁨을 느꼈고 시어머니 덕분에 출산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정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급한 출장을 잡게 되었어요. 남편이 꼭 가야 할 업무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미루기 어려웠고 시어머니도 남편이 가길 원하셨어요. 오래 기다려온 아이가 있어서 긴장했고 남편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스러웠어요. 남편도 걱정하고 아쉬워했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곤혹해 하셨어요. 저는 큰일을 해결해야 했는데 다른 직원을 보낼 수도 없고 나라에도 가기 쉽지 않았어요. 내가 평원에서 혈압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자꾸 불편함을 느껴 다른 직원들에게도 편해 보일까 걱정했어요. 어차피 낳는 건데 뭐가 걱정되겠어요. 내가 옆에서 연수를 잘 챙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어머니가 출산일을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니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결국 남편은 제 출산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가 함께 해줘서 다행했어요. 첫 아이라서 진통도 겪었지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서 다행했어요. 의사와 선생님들이 딸일 것이라고 하셔서 예상했는데 아들을 낳게 되어 조금 놀랐어요. 그러나 아들이든 딸이든 둘 다 소중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좋아하실 것을 봐서 오히려 다행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조리원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지 못한 채로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리원에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연수야, 어디 가려고 그래?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어. 어머니께서는 내가 아이를 한 번만 보러 갔다가 돌아오면 안 되겠다며 막았습니다. 제대로 볼 기회조차 없어서 너무 궁금해요. 너가 죽다 살아날 사람이라도 생겨 신성한 말이라도 받아올까? 그러니까 어디서 도망가겠어요? 지금은 아이를 보러 가는 것보다 몸을 걱정해야 할 때예요. 제가 지역이 잘 챙겼다고 신뢰했었는데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 돈도 걱정이 많다고요? 여기서는 내가 널 보호자로서 취급할 테니 내 말처럼 해.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실신까지 걱정하셨는지 제가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남편도 없어서 더욱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병실에서 누워 있어야 했고 연락이 늘어있던 남편의 소식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런데 어떤 때는 남편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아이 성별이 뭐야? 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당신도 아들이라고 했다고? 응, 어머니가 못 들은 게 아들이라고 말했어. 그래. 엄마가 어제는 분명 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던 걸지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가 딸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확실하지 않지만 손자를 기다리신다고 하셨어. 엄마가 아들의 소식에 기뻐하지 않을 리가 없지? 그런데 자네가 출산한 뒤에 의사가 없을 때 엄마가 전화로 이상한 얘기를 하셨다더라고. 딸이 된다. 드릴 거라고 말하시더니 난 소자라고 했어. 아들은 엄마 말만 믿으면 문제 없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더 이상 애도 시킬 필요 없다고 했어. 난 자네가 말한 대로 쓰러져서 그런 줄 알았어. 남편은 엄마가 걱정 때문에 정신이 없어 한다며 얘기했었지만 이상하게 걱정이 들었다. 아이의 성별을 헷갈릴 수도 있나 싶었고 뭘 알아서 하시는 건지 엄마의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어. 전적도 있으시다 보니 나도 모르게 당황했어. 결국 불편한 기분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어.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병실을 나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멀리 가시려는지 확인하는 중에 옆병실로 들어가는 걸 보았어. 옆병실이 누구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는 어머니가 이상하게 느껴졌어. 결국 의심을 하던 나는 어머니를 쫓아갔고 옆병실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았어. 어머니가 옆병실에 있는 여자에게 아기를 암시하며 손주를 잘 돌봐주길 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 잘 가세요. 앞으로 아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우리 집에서 손으로 잘 키워줄 테니까. 아들과 딸을 고통스럽게 키우는 이부모보다는 아이들이 자라는 두 가족에서 키우는 게 더 낫겠지 않겠니? 태양돈만 받으면 앞으로 이 일은 결코 입 밖으로 나가선 안 돼. 알겠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찰바람에 병실 밖으로 나가 여자를 찾았다. 그리고 모두 다 알아내면서 자양지간을 물었다.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던 여자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기에 자백을 시작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또한 몰래 무서운 짓을 꾸몄던 것이었다. 내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아들을 가진 미혼모를 찾아다니셨다. 그 여자를 알아내고 아이를 낳으면 입양을 시키려던 미혼모를 찾아와 그 아들과 제 딸을 바꿔치기 하려 했었던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그 길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따졌다. 어머니, 제 딸 어째 됐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남의 아들이랑 바꿔치기 하려던 제 딸을 어째서요? 어머니, 그게 어디서 들었어요? 그럼 바로 옆병실에 넣어놓고 끝까지 알지 못하길 바랐어요. 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가 3대 독자를 이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왜 아들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일은 원래 남자에게 물려주는데 여러분은 딸이라면 서정리 학교로 시켜야 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키운 회사를 망하는 걸 그냥 보기 싫었어요. 어머니는 집안을 이어갈 손자가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손녀가 회사를 상속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 못하지만 어쨌든 딸을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나 몰래 내 아이를 바꿔치기 할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시모를 때려서 머리를 뜯어 삼키고 싶었어. 자신도 그렇게 할 줄은 몰랐지만 엄마가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덤벼와 물어내어도 계속 시모를 때리고 시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야 내가 제대로 돌아왔어요. 원래 불쌍하게 느껴졌던 시모도 더 이상 불쌍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를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여자가 끔찍했기 때문에요. 아이를 찾던 중에 조리원에서 다인을 찾았어요. 아이는 다행히도 건강했어요. 시모가 아이를 어디로 보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빨리 알아내야 해요. 정말 다행히도 그렇게 나는 나의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어요. 남편이 늦게 상황을 알고 찾아왔지만 내가 분노에 쌓여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당신 엄마 완전히 미친 여자야. 지금이 조선시대야? 선사시대야?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설명해 줄 수도 없어. 미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아, 그동안 당신은 엄마니까 참아왔어. 당신은 알아. 그렇지만 내 아이를 해치려는 사람은 용서 못해. 나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과 함께 살든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아이를 지킬 거야. 련수야,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그렇지만 이혼하지 말아줘. 나도 너와 내 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혼아가 말했을 때 남편은 매달렸고 그리고 많이 충격받았다며 그제서야 시모와 인연을 끊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자신의 아이를 해치려 한 여자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결국 난 나와 아이를 택하는 남편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남편과 함께 시모를 찾아가서 남편의 의사를 분명히 전했어요. 남편이 집과 회사도 다 포기할 테니 앞으로 보지 말자고 하자 시모는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 여자 앞에서 말해주었어요.
너의 아들이 마침내 너를 떠나서 내게 와서 자식을 선택하기로 했어. 내가 두려워했던 너의 아들이 너의 자리를 대신하니 그렇게 자신을 얼마나 위로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참았던 것을 생각해봐. 나는 내 가족을 위해 너를 참았어. 너는 이제 가족과 자식도 잃었군. 그럼 너의 아들을 잃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봐. 미안해. 사양해줘.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어떻게 당장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걸 알아? 자식이 생각이 날 거라 생각하니 희망을 버릴 필요 없어. 아들이 없어져도 남은 건 너 자신뿐이야. 여자는 늦게 사과해주길 바랬어. 하지만 몇 차례 내 가정을 파괴하려 했던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어. 결국 자신의 엄마가 아닌 가정을 선택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반납하며 완전히 관계를 끊었어. 남편의 결정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 따라서 우리는 결심을 굳혔어. 그 이후로 작은 집을 찾아 새 식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릴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우리 집도 대궐 같지 않지만 저희는 새 식구가 함께 있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냥 아들의 인생을 자기 욕심대로 꾸미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거라 생각했다면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던 거겠죠. 시무가 언제 정신을 차릴지 지금쯤 후회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알기에 아마 평생 볼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앞으로도 저는 제 가족을 잘 지켜가며 행복하게 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